정의당 국회의원 신장식입니다. 저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서 추경안에 반영되어 있는 채무 조정과 관련된 의견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국은 도덕적 해이 논란을 걷어치우고 실효성 있는 추경, 더 강한 민생 보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어제 새 정부의 첫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추경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꼼수, 편법을 벗어난 정직한 추경이자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실효성 있는 추경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미 신속한 추경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추경안 통과를 위해서 협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추경이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경제를 복구할 마중물, 모멘텀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현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저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 가게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이번 추경이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하는 만큼 보다 정교하고 보완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에 추경 심의 과정에서 보완될 내용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신규 다중채무자에 대한 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지원이 장기 연체자에게만 머물러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민생 현장에서는 금융채무가 3개월만 연체돼도 금융거래가 중단되고 생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 이후 고금리, 고환율로 발생한 단기, 저소득 다중채무 연체자에 대해서도 채무 조정 지원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세부적이고 맞춤형인 핀셋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학자금 체납 청년, 대부업, 대출 연체 소상공인, 파산 회생 신청자 등 다양한 유형의 위기 채무자들에게 맞춤형 채무 조정과 재기를 지원하는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발성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재기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신용 불량 기록 삭제 요건 완화, 개인 회생 기간 단축, 파산자 사회복지 지원 등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민생 경제 회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 재정만으로 한계가 있다면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과 대기업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출자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붙이겠습니다.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포함한 추경안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말하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면서 대기업과 재벌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조 원대의 법인세를 깎아주며 세금 감면을 단행했습니다. 그럴 때 누구도 그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빚에 짓눌리고 추심에 시달리며 삶의 벼랑 끝에 선 국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채무 지원책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라는 딱지를 붙이십니까? 부자와 재벌을 도우면 경영 지원이고 서민을 도우면 도덕적 해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은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은 경제회생의 타이밍입니다. 위기에 빠진 국민, 특히 한계 소비층의 소득과 소비를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경제회생책이자 경기 부양책입니다. 이제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서민의 금융회복을 뒷받침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바닥부터 서민부터 살려야 대한민국 경제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기회를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손을 먼저 내미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그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조국혁신당 그리고 저는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